네, 미 대선을 앞두고 양진영 모두 중국의 반도체 때리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일 나스닥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됐었는데요. 이번 반도체 관련 소식은 또 예상치 못한 사건이기에 시장의 낙폭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0.1% 정도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보내드립니다. 미국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개장 상황과 함께 글로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죠. 유선아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개장 전 정말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스케줄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달에 이어서 이번에도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와주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연속 실업수당 청구에서 나오고 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건수도 24만 3천 건으로 예상치였던 22만 6천 건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슬슬 노동시장 관련된 수요가 줄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높은 13.9가 나왔고요. 필라델피아 연준의 고용률도 15.2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와주면서 사실 실업수당 청건수에 약간 반대되는 지표가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나오는 지표들을 보시게 되면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그리고 인플레이션 연독제의 국채 입찰, 그리고 장기예외 자본 순거래, 그리고 연준의 데일리 연준위원회 연설, 그리고 보먼 연준위원회 연설이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중앙은행이 오늘 미증시 개장 전에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우세한 상황이라고요. 네, 현재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세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안에서 현재 라가르드 총재가 지속적으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전까지 보다 왔는데요. 일단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는 9월에 대해서 일단 결정을 한 적이 없다. 금리 동결이든 금리 인하든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지금 당장 임금 인상의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다만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느려지는 단계에 왔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한 ECB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미래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단기적인 상승이라고 못 박으면서 전체적으로 ECB의 의호조 자체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 쪽으로 넘어갔던 것 같고요. 또한 뱅크 오브 재팬에서 재미난 인터뷰가 오늘 나왔습니다. 사실 하야카와 히데오 일본 중앙은행 전무이사가 블룸버그와 인터뷰하면서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통해서 경제가 사실 중앙은행에 기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소비자 지출이 실질임금의 장기적인 하락에 힘입어서 3월까지 1년마다 매 분기마다 감소했는데 이거는 중앙은행이 예상하지 못했던 약세 신호였고 이게 잡혔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까지는 아무래도 데이터를 더 평가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이 기다리던 TSMC의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 미 대선으로 인해 반도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TSMC의 호실적이 발표됐다고요. 네, TSMC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 양쪽 다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20.82빌리언 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20.16빌리언 달러보다 높았고요. EPS는 1.48이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1.4보다 높았습니다. 가이던스 또한 좋았는데요. 예상치가 22.4에서 23.2빌리언 달러로 평균치가 22.8빌리언 달러고 여기에 대해서 예상치가 22.49빌리언 달러였다 보니까 예상치에 대해서도 그리고 매출과 EPS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생성형 AI와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너무 높고 TSMC의 N3 공정이 사실상 생각보다 생산율이 좋았기 때문에 이거 다른 말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과 수율이 좋았기 때문에 이 수율이 좋은 점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TSMC 주가가 어저께 하락분은 상당한 많은 부분을 만회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일 미 연준 이사 중에 가장 매파적인 크리스토퍼 월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겠어요? 네, 현재 연준 위원들 중 미국 내에서는 가장 매파적인 인원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 월러가 사실 이번에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원래 최근에 했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3개월 정도는 둔화세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밝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인플레이션 지표가 사실 주거비도 떨어지고 했었고요. 3개월 동안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속적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자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가 적절히
해지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지표가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금리 인하가 타당해지는 시기가 계속 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9월 인하에 대한 무게가 계속해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델타에 이어서 유나이티드 항공과 알래스카 항공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좀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발표했던 어닝이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6월 분기 수익 전망치를 낮췄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유나이티드와 알래스카 항공도 사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양쪽 다 똑같이 얘기를 한 점이 있는데요.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으로 인해서 마진율의 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가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요. 수요가 높았지만 수요보다 우리가 더 공급을 특히 좌석수를 너무 늘린 탓에 항공료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높은 항공료에 의존해온 업계의 공통적인 우려가 현재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고요. 재미난 점은 양쪽 다 똑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던 점이 9월부터는 아무래도 여행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공급을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되며 비행기 티켓 값이 9월부터는 상승할 거기 때문에 아마 다음 분기, 이제 4분기쯤에는 어닝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밝히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